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에서 메밀소바와 콩국수로 유명한 금암소바를 리뷰하려 합니다. 시청자님들은 메밀소바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메밀소바 하면 주로 판모밀, 판에 면만 따로 담아 찌유에 찍어 먹는 일본식을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 영상 청주 공원당을 올리고 나서 대전의 소바 전문점도 몇 군데 찾아다녔습니다. 전주에는 유명한 소바집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중 판모밀이 아닌 냉면처럼 육수를 면에 부어 먹는 방식이 유명한 것 같더군요. 대표적으로 오늘 리뷰할 금암소바와 태평집, 진미집 등이 유명한데요. 저는 태평집은 옛날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소바는 일본식이 아닌 한국식으로 전라도 광주의 메밀국수가 변형된 거라는데요. 일본식과는 맛이나 먹는 방식이나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금암소바는 올해로 46년 전통을 자랑하고요. 2014년에는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군데 비교 리뷰에서 육수만큼은 최고로 평가받았는데요. 그럼 어떤 소바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금암소바는 전북, 전주 시외버스터미널과 전북대 사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규모가 훨씬 작았는데 약 3년 전 새로 건물을 지어 확장 이전했다고 하네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을 피해 온 데다 한겨울이라 손님들이 많지는 않네요. 소바 하나 주문합니다. 방송 출연 이력이 붙어 있어요. 자, 소바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면이 색이 어둡고 육수가 따로 나와 있어요. 장국에는 대파와 김이 잘게 썰어져 들어가 있네요. 먼저 육수 맛을 봅니다. 간간하네요. 부먹이 컨셉이라 부어봅니다. 미리 와사비도 조금 타고요. 흔히 넣는 간 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무지와 김치가 나오는 것만 봐도 완전 한국식입니다. 먹어봅니다. 맛있습니다. 단맛이 좀 강하고 멸치맛이 많이 나는 전형적인 한국식 장국이에요. 현재로선 비교 대상이 공원당밖에 없는데 맛은 비슷한 듯 많이 다르네요. 태평집은 하도 옛날이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멸치맛이 나는 한국식 장국인 것은 비슷하지만 여기가 좀 더 복잡한 맛이 나요. 면은 완전 달라요. 상당히 탄력이 있는 쫄깃한 면이에요. 전형적인 판모밀 찌유와 다른 담백한 맛과 자극적이지 않은 맛도 비슷하네요. 단맛이 꽤 강해요. 역시 전형적인 맛있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맛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그동안 먹어왔던 맛집들이 특징처럼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고 다른 천연의 맛도 많이 나요. 근데 면이 좀 많이 약하네요. 흔히들 먹는 메밀국수만의 특징이나 매력은 느끼기 힘듭니다. 공원당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메밀국수나 평양냉면들은 메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70% 이상인 경우가 많지요. 색깔도 이렇게 어둡지 않고 흰색이거나 밝은 색을 띱니다. 예전에는 제분 기술이 좋지 않아 메밀이 껍질을 함께 갈아 거뭇거뭇하고 어두운 색을 띄었는데 지금은 밝은 색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런 색깔인 것은 메밀 껍질을 볶아 가루를 내 섞어 반죽하면 이런 색이 나온답니다. 여기도 오랜 전통을 가진 곳이라 예전의 제분 방식대로 해왔고 푸짐하게 주는 가게의 특성상 메밀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면 양이 다른 정통 일본식 판모밀집의 1.5배 정도는 되는 듯해요. 나오면서 사장님께 메밀 비율을 여쭤보는 걸 깜빡했는데 대충 3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여기는 자가제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납품받은 면을 쓴다고 합니다. 전주의 다른 소바집들도 면의 색깔이나 모양이 거의 유사한데 같은 곳에서 납품받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메밀의 비율이 좀 더 높고 메밀국수의 맛이나 식감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애초에 정통 일본식 판모밀집과는 컨셉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여기는 2014년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여 대략적인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면을 삶을 때 튀긴 무말랭이를 우려낸 물에 삶아 무향을 입힌답니다. 일본식 소바가 장국에 간 물을 넣는 것과 달리 이렇게 무맛을 낸다는데요. 식감에 걸리는 것 없이 먹기 좋게 하기도 하고 물을 따로 일일이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 테이블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육수는 멸치 육수와 다시마, 홍합, 새우를 사용한 육수를 두 개를 따로 끓이다 섞어 또 끓이는데 맛이 탁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답니다.
청주와 소주를 넣고 간장을 넣어 또 끓이는데 간장은 가스오부시가 포함된 시판 간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벌겋게 달궈진 쇠막대를 넣는데 정통 일본 소바찌유나 진주냉면 육수를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비린내를 잡네요. 아무튼 천연의 맛이 많이 나는데 여러 재료의 맛이 섞인 복잡 미묘한 맛이 납니다. 김도 보통 소바집들은 김가루를 넣는데 여기는 길게 썰어진 김이 들어가는 것도 개성 있네요. 투박한 면에 강한 맛을 느끼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면에 육수를 붓기 전에는 적당히 짭짤한 정도였는데 부으니 간이 딱 좋아요. 이런 메밀소바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거라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현지화되고 변형된 거랍니다. 일본식은 면의 메밀 비율이 훨씬 높고 장국도 많이 짜기에 면을 살짝 찍어 먹습니다. 붓카케 우동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은 찌유보다 면의 비중을 훨씬 많이 두는 편이고 장국은 거들 뿐이죠. 한국은 면보다 국물을 더욱 중요시하는데 여기도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네요. 먹어보진 못했지만 콩국수도 맛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콩국수집도 지역별로 다니겠지만 저희 동네는 소금을 넣는데 여기 전북 지역은 설탕을 넣는다네요. 이렇게 사발에 부어 먹는 소바와 콩국수를 함께 파는 건 전라도 광주에서 전해진 거라는데요. 찾아보니 가장 유명한 광주 소바집이 화신모밀인데 콩국수를 함께 파는 거나 사발에 부어 먹는 방식이 정말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먹는 의령소바도 있는데 거기는 쇠고기 육수, 광주식은 멸치 육수랍니다. 정통 일본식은 가스오부시를 주로 쓰는데 한국식은 멸치를 사용하니 각각의 개성이 있네요. 가격은 8,000원인데 약간 비싼 듯한 느낌은 드네요. 하지만 양이 많고 육수에 많은 정성이 들어가니 이해 가능합니다. 만약 여름에 왔다면 더욱 맛있게 먹을 것 같고요. 다른 곳 방문 계획이 없다면 곱빼기를 먹어야 적당하겠네요. 그래도 흡입하면 5분 컷 가능할 것 같아요. 테이블 회전이 빠른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찾아보니 지금은 바쁘지 않아 저는 못 느꼈지만 여름에 손님들이 많을 때는 불친절하다는 얘기들도 좀 있네요. 감안하시고 가셔야 할 듯합니다. 전주에 있는 다른 소바집이나 광주 소바집, 의령소바 등등 갈 곳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46년 전통의 전주 대표 소바집 금암소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